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자. 1. 중국 전기차 왜 하이브리드로 방향을 틀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 요즘 방향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쪽으로요. BYD, 샤오펑, 지커 같은 중국 대표 브랜드들이 유럽, 중동에 잇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와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 EREV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기차 수요가 한동안 주춤한 캐즘 구간에 진입했고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고관세를 피할 묘수로 하이브리드가 선택된 겁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전기차처럼 팔고 내연기관처럼 규제를 피한다. 하이브리드는 BEV보단 탄소 배출이 있지만 각국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피하기엔 훨씬 유연하죠. 결국 이 흐름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잠깐의 쉼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텝은 인프라와 정책의 속도입니다. 2. 게임사가 AI 회사로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 요즘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AI 기업입니다. NC는 3D 캐릭터 자동 생성 툴부터 패션 AI 디자인까지 손대고 있고요. 넥슨은 신작 게임 흥행 가능성을 AI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심지어 로봇 내 피지컬 AI 개발 중이에요. 게임 업계가 왜 이러냐고요? 사실 게임 이용률은 점점 줄고 있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대체 콘텐츠가 더 강력해졌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기술, 다른 산업에 써보자. 수십 년 쌓인 게임 데이터와 인터랙션 기술. 이건 AI 학습의 딱이죠. 이제 게임사는 단순히 게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솔루션 수출하는 기술 회사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3. 조선업에 AI를 넣는다고요? 경남도 진짜 시작합니다. 경상남도와 네이버가 뭉쳤습니다. 조선업, 우주항공, 행정에까지 AI를 넣겠다는 계획이죠. 핵심은 네이버의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지역 산업에 직접 적용한다는 점인데요. 지역 맞춤형 제조 특화 AI 모델을 만들어 경남 기업들이 직접 실증하게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포인트는 복지 서비스까지 AI로 확장한다는 점입니다. 고령자에게 AI가 전화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하면 병원과도 연결하는 클로바 케어콜. 이런 게 이제 실현 단계입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체감되는 AI 적용이라는 점에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4. 대법원에 AI가 들어간다. KT가 맞습니다. 이제는 법원도 AI로 바뀝니다. KT가 대법원과 함께 AI 재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 무려 145억 원 규모고요. 판결문 검색, 쟁점 요약, 판결문 작성 지원까지 AI가 담당합니다. 핵심은 믿음 2.0이라는 KT의 법률 특화 모델인데요.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판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함께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단순한 전산화가 아닙니다. 사법 판단을 보조하는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 그 의미는 큽니다. 앞으로 법률 시장도 AI 기반 리걸테크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연준이 흔들린다. 월가가 파월을 걱정하는 이유. 최근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 파월 해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파월에게 날을 세우며 해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투자자들이 이에 대비해 단기 국채는 사고 장기 국채는 팔자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왜요? 새 의장이 오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도 예상되니까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경고등입니다. 시장 신뢰가 흔들리면 통화정책은 힘을 잃습니다. 6. 중국 히토류 채굴량조차 비공개. 그 의도는 중국이 히토류 채굴 쿼터를 아예 비공개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례적이고 전략적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자원 무기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 강화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방산의 필수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캐는지조차 숨긴다? 전 세계 기업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건 자원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수단이라는 중국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7. 독일이 천조를 푼다고요? 진짜입니다. 독일 경제가 침체되자 지멘스, BMW, 폭스바겐 등 61개 기업이 합쳐서 무려 10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R&D, 공장 증설, 인프라까지 다 포함이고요. 이름도 있어요. 메이드 포 저머니. 핵심은 정부에 대한 요구입니다. 승인 절차 간소화하고 인재 좀 키워달라. 기업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가 그 뒷받침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유럽 경제, 특히 독일이 이번에 제대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8. 미국 8월 1일부터 관세 폭탄 진짜 시행합니다. 8월 1일 미국은 한국, 일본, EU에 새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연장은 없다. 단호하다. 한국은 25%, EU는 30%,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협정은 이후에도 논의 가능하지만 이번 관세는 무조건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말하자는 방식이죠. 이건 자국 시장 우선주의 강화이고 글로벌 무역 환경엔 명백한 부정적 신호입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수출 기업엔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됩니다. 9. 2차 전지 왜 갑자기 뛰었을까? 중국 때문입니다. 요즘 2차 전지 주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기차 너무 많이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그 뒤 중국은 리튬 생산 축소에 들어갔고 전기차 부품 수급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산 음극재에 90% 넘는 관세를 때렸죠. 이 모든 흐름이 한국 배터리 기업엔 호재가 된 겁니다. 즉, 중국이 공급을 줄이고 미국은 막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10. 아리백산단 전기료만 더 오르게 될까? 정부는 올해 아리백 산업단지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목표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전기 구매 가격은 한전 평균보다 훨씬 비쌉니다. 게다가 ESS, HVDC 구축까지 해야 하죠. 결국 이 말은 전기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 있는 설계가 없다면 국민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1. 회식 없는 시대 오프집 1300곳 문 닫았다. 요즘 회식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반년에 한 번요. 서울 지역 호프집 1년 사이에 1300곳 넘게 사라졌습니다. 치킨집도 400곳 넘게 문을 닫았죠. 이유는 딱 두 가지. 회식 문화 변화, 그리고 경기 둔화. 대신 반찬 가게, 애완동물 관련 매장 등 개인 중심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지금 필요한 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구독하고 내일도 열심히 듣자고요.